매일 빵집 아주머니가 길 잃은 아이에게 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감동적인 결말. 이른 아침 안개가 온 천지를 뒤덮은 진도. 한강은 새벽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배들을 감싸 안고 물건을 가득 싣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섞여서 들리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새벽 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중앙 도로를 따라 시장으로 들어가면 홍씨 아주머니의 빵집이 나타납니다. 따뜻하고 이 동네 사람들의 숨결처럼 친숙한 곳이죠. 홍인의 빵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은 오래된 나무판에 손으로 쓰여져 화려함은 없지만 갓 구운 빵의 향긋한 냄새만으로도 손님들을 끌어모으기에 충분했죠. 홍씨 아주머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가녀린 체구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빵을 능숙하게 뒤집습니다. 얼굴은 밝지만 고생한 흔적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부드럽고 진실했죠. 손님들은 빵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며 빵이 부드럽고 향긋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길가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머리카락은 먼지로 엉켜 있었죠. 아이의 눈은 진열대에 놓인 노릇노릇한 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때 한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 빵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세구나.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홍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장난기 넘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아주머니는 갓 구운 빵을 진열대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따끈따끈한 빵이 들려 있었고 빵 냄새는 아이의 코를 간지럽혔죠. 배고프니? 다주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리 와서 먹으렴. 돈은 안 내도 괜찮아. 아이는 멈칫하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저 돈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빵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서 받으렴. 걱정하지 말고. 아이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야윈 손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죠. 눈은 빵과 아주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는 듯 보였어요. 두려움과 배고픔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죠. 몇 초 동안 망설이던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어 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죠. 마치 그 말이 은혜를 다 갚기에 부족하다는 듯이요. 빵을 받자마자 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는 듯 보였죠. 홍씨 아주머니는 아이가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그 순간 아주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던 기억을요. 그때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이는 성현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현이는 한적한 골목길에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쳐다봤죠. 작은 손은 차가움과 배고픔에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 빵만이 아닌 낯선 사람의 친절에서 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성현이는 빵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따뜻함 때문이었죠.
아주머니는 너무 착해. 꼭 갚아야 해. 성현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빵집에서 홍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아이가 사라진 쪽을 향했습니다. 쟤는 누가 돌봐주는 걸까? 왜 여기까지 와서 헤매고 있는 걸까?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홍씨 아주머니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자신과 성현이의 삶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진도. 빗방울은 마치 고요한 오후의 정적을 채색하는 듯 나뭇잎에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홍씨 아주머니의 빵집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죠. 따뜻한 노란 불빛은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비 때문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빵 냄새는 여전히 퍼져나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죠. 빵집 안, 홍씨 아주머니는 빵을 오븐에서 꺼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밖에서는 성현이가 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작은 골목길을 지나 강가에 있는 작은 집으로요. 집은 강가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낡은 지붕은 물이 새고 축축한 바닥에는 빗물이 고였죠. 집 안에는 야윈 여인이 대나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숨을 쉬며 눈은 감겨 있었죠. 성현이는 빵을 작은 나무 탁자에 내려놓고 담요를 끌어당겨 어머니 박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빵 가져왔어요. 성현이는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정말 착해요. 돈도 안 받으셨어요. 박설은 힘겹게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애썼죠. 성현아. 이렇게 계속 구걸하면 안 돼. 엄마는 걱정돼.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봐. 성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구걸한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그냥 주셨어요. 다음에도 배고프면 오라고 하셨어요. 박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에는 힘없음과 고통이 가득했죠. 엄마는 빨리 나와서 일하고 싶어. 너한테 돈 벌어주고 싶은데. 네가 고생하는 걸 보니.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성현이의 손을 꼭 잡았죠.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 보였습니다. 박설은 다시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좋은 삶을 주지 못해서. 그날 저녁, 홍씨 아주머니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빵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들어서자마자 성현이가 빵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홍아,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우리 집은 굶어 죽어.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홍씨 아주머니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빵집에서 계속 공짜로 빵을 나눠주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냐고. 홍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너무 불쌍해요. 빵 하나로 세상을 구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배고픔은 달래줄 수 있잖아요. 배고픔을 달래줘.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누가 닫게 될까? 손해를 보면서 목소리는 더욱 커졌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퍼주다가는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고 계속 공짜로 달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울지나 마. 홍씨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빵 하나, 저는 손해볼 것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홍아, 너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내 그 착한 마음이 너를 망칠 거야.
이 빵집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생계가 달렸다고. 빵집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빵을 사려다 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 박씨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착하게 굴어봤자 이 시대에는 손해만 본다니까. 다음 날 아침, 박씨 아줌마는 빵집에 들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거침없이 말했죠. 홍아, 솔직히 말할게.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가난한 사람 돕는 건 좋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어. 홍씨 아주머니는 빵을 진열대에 놓으며 박씨 아줌마를 바라봤습니다. 박씨 아줌마,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빵 하나로 세상을 구할 순 없어도 한 사람의 배고픔은 달래줄 수 있잖아요. 배고픔을 달래줘. 박씨 아줌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 가게는 누가 닫게 될까? 손해를 보면서? 한 번, 두 번, 계속 그렇게 퍼주다가는 사람들이 너를 만만하게 보고 계속 공짜로 달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울지나 마. 홍씨 아주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요. 빵 하나, 저는 손해볼 것 없어요. 홍씨 아주머니의 말에 빵을 사러 온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박씨 아줌마의 말에 동의했지만 홍씨 아주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빵 반죽을 가져다주는 김씨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홍씨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빵을 진열대에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저씨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밀가루 값은 좀 깎아줄게요. 함께 힘내요. 홍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밥상에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빵집 운영 방식에 대해 핀잔을 주고 심지어는 더 이상 빵집 일을 돕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죠. 다음 날 아침, 성현이는 평소처럼 빵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망설임으로 가득했죠. 천천히 빵집으로 다가갔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걸까 생각했죠. 진도의 밤, 한강은 등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반딧불이는 풀숲에서 반짝이고 풀벌레 소리는 비와 함께 어우러졌죠. 빵집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탁자에 앉아 빵을 만들고 있었죠. 오늘도 성현이는 빵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길모퉁이에서 먹지 않고 빵을 들고 골목길로 향했죠. 발걸음은 빨랐고 손은 빵을 놓칠세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빵집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몰래 아이를 따라갔죠. 골목길 끝에는 낡은 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고 벽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져 있었죠. 성현이는 빵을 탁자에 놓고 누워있는 여인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빵 가져왔어요. 아주머니가 공짜로 주셨어요. 여인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몇 번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결국 성현아, 미안하다. 엄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겹게 말했습니다.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구걸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시장에서 물건 나르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억울함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의 성현이는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성현아, 미안해할 것 없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홍씨 아주머니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성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낡은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죠.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되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엄마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게 싫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홍씨 아주머니는 성현이 옆에 앉아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김씨 아저씨는 평소처럼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홍씨 아주머니가 성현이의 이야기를 하자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저씨는 몰래 밀가루 값을 깎아주고 영수증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아저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성현이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시장에 갔다가 성현이가 빵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저 빵집, 거지한테 빵 나눠준다더니 진짜였네. 저러다 망하지. 몇몇 사람들은 빵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홍씨 아주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런 착한 사람이 잘 돼야지. 빵 맛도 좋고 마음씨도 고운데 우리도 조금씩 도와주자. 어느 날 홍씨 아주머니에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에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성현이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교복을 깨끗하게 빨아주고 김씨 아저씨는 책과 학용품을 몰래 전해주었죠. 첫 등교날, 성현이는 교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낡은 교복과 새 학용품이 어색했죠.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성현이의 어깨를 두드렸죠. 긴장하지 마.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 학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단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성현이를 힐끔거렸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죠. 제가 그 빵집 아들이래. 거지였다며 성현이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성현이는 혼자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가와 성현이를 둘러쌌습니다. 아, 너 거지였다며. 빵 좀 얻어먹어 봤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낄낄거렸죠. 성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죠. 모래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민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성현이를 보며 말했죠. 얘들아, 그러지 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이는 성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놀자. 그날 이후 민이는 성현이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함께 놀고 공부도 가르쳐 주었죠. 민이는 성현이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는 특별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어느 날, 고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생님은 성현이를 바라보며 말했죠. 성현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현이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성현이는 감동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현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홍씨 아주머니는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주며 격려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헌책을 구해다 주었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보던 책인데 도움이 될 거다. 어느 날 김씨 아저씨는 성현이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오. 내 안에는 큰 힘이 있어. 성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고 선생님과 미니 덕분이에요. 시간이 흘러 성현이는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숫자와 공식을 보자 마치 머릿속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성현이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답안지를 제출했고 마음은 평온했죠. 하지만 교실을 나서자 큰 목소리가 성현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생님, 성현이가 시험 중에 쪽지를 봤어요. 부정행위예요. 은희라는 같은 반 아이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성현이에게 쏠렸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거지였다며. 그래서 공부를 못하니까. 성현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손은 땀으로 축축했죠.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성현이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무슨 종이 같은 거 가지고 있니? 성현이는 억울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죠. 부정행위 안 했어요.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시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성현이를 지켜봤죠. 성현이는 분필을 들고 칠판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이 칠판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풀 수 있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마침내 성현이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성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놀리지 않았죠. 오히려 성현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성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잘해서 질투가 났어. 성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친구할래? 그날 이후 성현이는 학교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갔죠. 어느 날 저녁 성현이는 홍씨 아주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머니께 오늘 저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꿈만 같아요. 모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아무리 작아도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아주머니 곁에서 아주머니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홍씨 아주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성현아. 내 편지를 읽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렴. 여기는 항상 너의 집이니까.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 성현이는 작은 빵집 안에 있었습니다. 등불은 희미하게 타올랐고 성현이의 얼굴을 비췄죠. 며칠 동안 성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빵집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씨 아주머니는 걱정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죠. 그때 김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성현이 어디 갔는지 알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성현이는 다시 빵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빵을 굽고 손님을 맞았죠. 하지만 아주머니는 성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더욱 굳건하고 빛나는 눈빛이었죠. 며칠 후 성현이는 홍씨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성현이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 생각했어. 내 꿈을 펼칠 기회야. 걱정하지 말고 힘내서 잘 해내렴. 성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혼자 빵집을 어떻게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잖니.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아주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성현이는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빵집을 바라봤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나는 할 수 있다. 꼭 해낼 것이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 치열한 경쟁, 그리고 가난. 하지만 성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씨 아주머니와 김씨 아저씨, 그리고 고 선생님과 미니의 응원을 떠올리며 밤낮없이 공부했죠. 어느 날 성현이는 신문에서 전국 과학 경시대회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장학금과 함께 유명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성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성현이는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나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고 싶어.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내 도움이 필요해. 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날부터 성현이와 미니는 밤낮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웠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경시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성현이는 긴장했지만 미니의 격려에 힘을 얻었죠.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연구한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성현이와 미니의 창의성과 열정에 감탄했죠. 그리고 결과는 우승. 성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미니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성현이는 홍씨 아주머니와 김씨 아저씨, 고 선생님, 그리고 진도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기업에서 성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연구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성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성공, 꿈에 그리던 기회. 하지만 머릿속에는 홍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빵집은 괜찮을까? 성현이는 기업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며칠 후, 성현이는 진도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죠. 멀리서 홍인의 빵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빵집 문을 열자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홍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성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저 왔어요. 성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달려와 성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성현아,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빵집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김씨 아저씨, 고 선생님, 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성현이의 귀환을 축하했죠. 성현이는 사람들에게 서울에서의 경험, 그리고 과학경시대회 우승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박수를 쳤죠. 성현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에서, 아니, 진도에서 최고의 인재가 나왔어. 성현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홍씨 아주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성현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성현이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성현이는 홍씨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빵집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도 만들고 싶어요. 홍씨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꿈을 펼쳐보렴. 내가 옆에서 돕겠다. 다음 날부터 성현이는 빵집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죠. 낮에는 빵을 만들고 밤에는 공부방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홍인의 빵집 앤드 꿈터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빵집은 더욱 활기차졌고 공부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성현이는 빵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성현이를 빵쌤이라고 부르며 따랐죠. 성현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성현이는 신문에서 국제환경기술 공모전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승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졌죠. 성현이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빵집 식구들과 공부방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성현이는 자신이 개발한 친환경 수질 정화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공모전에 출품했죠. 결과는 대상. 성현이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성현이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빵집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빵 냄새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배웠죠.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성현이의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홍 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시간이 흘러 성현이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성현이는 고향 진도에 희망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가난과 차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의료, 복지시설을 갖춘 곳이었죠. 어느 날 성현이는 연구소 옥상에 서서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니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듯했습니다. 성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빵 하나에서 시작되었죠. 세월은 흘러 성현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빛났죠. 그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빵과 꿈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꿈은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꿈이든 시작은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다. 빵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격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 성현이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죠.